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 등 한반도 현안과 미한동맹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측은 최근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차가 빠지게 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초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수행했던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여승배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차관보는 미한 관계와 북한 문제를 비롯해 북핵 관련 현안과 영내 글로벌 이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내년 동맹 7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추동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특히 다음 달 개최되는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회의에서 양국 간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미한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차관보 회담 이후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진 장관과 이도훈 2차관은 특히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잇따라 전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박진 장관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와 세계무역기구 WTO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려가 해소되도록 가능한 구체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증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4자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예비회의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해온 것 등을 거론하며 이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한국 측의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에 돌아가 고위급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이행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6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담대한 구상 성안 과정에서 양국이 장차관을 비롯한 각급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긴밀히 협의해온 것들을 평가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또 대북 억지력을 계속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고 동시에 유연하고 열린 접근법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공조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전폭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무단 침입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의 새 구상을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잦아진 중국과 러시아 전폭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진입 문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내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이메일 질문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자적 또는 공동 군사 활동 등 그들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내 동맹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전폭기의 카디즈 진입 문제는 미국과 한국 등이 공조해야 할 여러 공동 이해관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made clear that we view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and among these three countries as pivotal to a number of shared interests we have. We most often speak about it in the context of the DPR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but at our heart, at our core, we share an enduring interest i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That is really what connects us in terms of our interests, in terms of our values as well, to Japan and the ROK.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유린을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 증진과 인권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우리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우리는 그 일환으로 계속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독일 정부가 40만 유로가 넘는 북한 자금을 동결했다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밝혔습니다. 독일은 또 20여 명에 달하는 북한인을 제재 대상으로 제한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가 25일 공개한 독일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독일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정밀 금융 제재 일환으로 41만 872유로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독일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실시한 북한 관련 자금의 동결 액수가 표기됐는데 큰 증감 없이 41만 유로대 액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가 이들 동결 자산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대북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제재 대상자 자금에 대한 동결을 의무화했으며 미국 정부 역시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하는 은행의 북한 관련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독일 정부가 동결한 북한 관련 자금의 액수가 이란 제재 관련 자금보다 훨씬 적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로 독일은 북한과의 무역 관계가 인도주의 물품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독일이 이란과 북한 모두의 기술 조달을 위한 선택지임에도 독일과 북한의 관계는 덜 중요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평가 보고서에는 또 독일 정부가 제재 대상자를 추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과 2020년 사이 독일은 북한 정권과 연관된 24건에 대해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해왔으며 독일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상호 평가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24일 독일의 이웃 국가인 네덜란드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제3국에서 운영 중인 네덜란드의 한 은행이 대북 제재와 연관된 1,630만 달러 이상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한국의 정치인과 외교관들을 겨냥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 사이버 보안 업체 카스퍼스키는 2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킹 조직 김숙희가 골드 드래곤이라는 이름의 악성 코드를 이용해 한국의 정치인과 외교관들을 목표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1월 발견된 김숙희의 공격은 컴퓨터를 감염시키기 위해 악성 코드가 담긴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피해자들에게 발송해 첨부 문서를 열고 링크에 접속하면 해킹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한국의 유력 정치인과 외교관을 비롯해 대학 교수와 연구원,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킹 조직이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 등을 미끼로 이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김숙희가 새로운 해킹 기술을 채택해 분석을 방해하는 사이버 위협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들의 정보 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가운데 인권 관련 위험이 가장 심각한 고위험국 중 하나라고 호주의 한 대학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보호 책임센터는 최근 발표한 아태 지역 인권 관련 보고서에서 역내 인권 참사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인권 위험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북한과 중국, 미얀마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고 인권 문제 해결과 관련해 어떠한 진전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유엔의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의 차별과 무급 노동 강요, 주민들의 식량 부족, 또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유린 등 총체적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협상의 도구로 활용해 왔다면서 비핵화 논의 재개를 위해 외교 의제에서 인권 문제를 제외하려는 일각의 시도는 북한의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핵과 인권 문제 해결 모두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